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2148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하루 만에 1% 이상 반등하면서 73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피의 지수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기관이 4거래 연속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69%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2133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 오늘 1% 가깝게 하락합니다. 어제도 0.5% 정도 빠졌는데요. 오늘 44,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SK하이닉스가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됐는데 오늘 1.5%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3,8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분기에 최악의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SK하이닉스도 전망에 먹구름이 낄 것이다라는 이 증권사들의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1.5% 하락하면서 36만 원 선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어제 1%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0.4% 추가 하락하면서 11만 8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시가 이 삼성동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현대차 그룹에 약 1,400억 원의 과밀 부담금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시장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셀트리온이 3%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 계속 20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0.45%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33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LG생활건강은 어제 3%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4% 가깝게 하락을 합니다. 5만 6천 원 빠진 130만 원대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가 어제 0.6% 정도의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그대로 하락하고요. 25만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어제 0.4% 상승했는데 오늘 그대로 빠지고 12만 6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현대모비스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3%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20만 원 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21만 원 선 이탈할 것으로 보여지고 신한지수가 오늘 5% 가까운 급락세 현재 바라보고 있는데요. 4만 원대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0.79%, SK텔레콤도 0.6%, 삼성물산은 0.47% 정도의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0.12% 상승하면서 737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1% 넘게 하락을 했었죠.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68,1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CJ ENM과 신라제는 현재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가 어제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0.4%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첨단 재생의료법 통과 수혜주의 1순위는 바이로메드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외인과 기관들 동시 매수세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캠텍이 어제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62,1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메디톡스가 4% 이상의 강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6만 8,2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HLB도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제 3%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0.6%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91,5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제 드라마 제작사 GT스트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GT스트는 유명한 노희경 작가가 소속돼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인수가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콘텐츠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인수였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어제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회복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1% 추가 상승합니다. 16만 원대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초가 공략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우리 주식 시장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움직임이 더 좋았고 그 중심에는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일제히 조정을 받고 어제 일제히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여기에서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바이오 종목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코미팜이라는 종목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가장 동사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코미녹스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지금 호주 관련돼서 임상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새로운 것은 오늘 4월에 코미녹스 미국 임상 이상 승인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 이상 이후에는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아서 조건부 품목 허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근에 양호한 주가 흐름의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동사는 작년 하반기 최대 주주가 장내 대량 매수를 통해서 지분율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동사의 정보에 대해서 가장 접근성이 가장 큰 최대 주주가 장내에서 계속해서 저가 매수를 했다라는 점이 또 하나 투자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급등락, 제약바이오의 급등락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굉장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일봉상 이평선이 이제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시가 목표가 35,000원, 손절날 2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골드스탁 이청훈 본부장 그리고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이청훈 본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20일에 주셨던 코리아 오토글라스 1.31%, 그리고 3월 13일에 주셨던 RFHLC 5.32%, 코덱스 레버리지는 2.29%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청훈 본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RFHIC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유비케어 올라왔습니다. 6월 19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7.77% 가져가고 있고요. 3위와 2위는 모두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3위에는 메가스터디 교육 올라와 있고 1월 30일에 추천해 주셨고요. 28.18%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에는 한세실업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1월 30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이 31%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FNF 올라왔는데요. 수익률 49% 넘겼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에는 안혜민연구원의 MI텍 올라왔습니다. 3월 5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약 2주 만에 수익률 40% 넘었고요. 7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웰크론 올라왔습니다. 1월 3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43% 넘었습니다. 그리고 6위와 5위에는 모두 이용호 팀장님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다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6위에는 이용호 팀장의 노바렉스 올라와 있고요. 44% 넘겼고 5위에는 이용호 팀장의 첨보 올라왔습니다. 2월 2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4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에는 이청훈 본부장의 FNF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이 49% 넘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일단 3위에는 신인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는데요. 1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다시 한번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수익률이 50.63%가 넘었고요. 2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ABL 바이오 올라와 있는데요. 3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56% 넘기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여전히 안혜민 연구원의 하츠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2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딱 한 달 됐는데요. 현재 수익률 103%가 넘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훈 본부장님께서 1월 30일에 한세실업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31% 이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주신 27,500원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매도해봐도 될까요?
네, 아닙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를 다시 한번 더 올려서 계속 보유하는 전략을 취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3월 21일부터 동사 같은 경우 약 3거래 정도 주가가 일정 부분 하락을 했는데 어제였죠. 장중에 8% 이상 오르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기간의 매수세도 유입이 된 만큼 현재 추세가 크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다시 3만 원으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해당 가격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한세실업 원래 목표가를 27,500원으로 주셨는데 3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 한정민 팀장님께서 오늘 첫 출연이십니다. 앞으로 이 전략, 어떤 전략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접근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일단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은 차트상 반등 이후의 상승 흐름적인 부분을 좀 보고 재무적인 안정성에 기반을 두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종목의 흐름만 두고 본다면 사실상 기업의 매출 부분을 놓칠 수가 있고 기업의 매출 이익이 좋다 하더라도 차트 흐름상 저항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선정하고 있고 기업의 성장성 또한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이 세 가지 부분만큼 집중하면서 돌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관심 섹터도 함께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장에서 좀 관심 가지고 계신 섹터 있으신가요? 저는 계속적으로 중국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장이 회복되면서 해당 섹터의 수혜가 분명히 나왔는데 현재 일정 부분 눌린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섹터를 지금 더 눈여겨보시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해서 그 폭은 결코 크지 않을 겁니다. 한 차례 수급이 들어온 만큼 해당 섹터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보면서 조금씩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늘리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정민 팀장님께서 오늘 장에서 좀 관심 가지고 계신 섹터 있으신가요? 일단 현재 로봇 관련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지만 제약 바이오의 흐름들이 좀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차 발생되고 있는 제약주의 모멘텀과 더불어서 바이오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시장 출시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된다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의 바이오 시장이 활성화를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백의와의 바이오 스마트 시티 협력 이슈와 세종시와 카이스트와의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등 지속적으로 나와주는 이슈가 있는 만큼 힘겨웠던 제약 바이오 섹터가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도 함께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 오늘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오늘도 코스피 시장은 좀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우선은 개장 전에는 아무래도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제 미 증시의 흐름이 결코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동시 현재 개장이 들어가기 전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0.25%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개장이 된과 동시에 저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두 시장 모두 상승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아무리 최근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나라의 증시는 현재 올해 1월부터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는 만큼 지금의 조정 구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27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아래 공포 그러니까 경기 침체 공포가 글로벌 주식시장의 예민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현재 전문가들은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악재로 생각하기보다는 경기 부양을 통한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는 것도 맞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 증권사들은 불황의 끝에서 공포를 이 주식 비중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라 이런 조언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모두 하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빠지는데요. 1% 가깝게 빠집니다. 삼성전자 4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 가깝게 하락을 합니다. 72,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LG화학이 약보합권에서 현재 출발합니다. 36만 6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아직은 움직임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2만 원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0.5% 상승세 나오면서요. 19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제 7위에 포스코 다시 올라왔습니다. 현재 0.4% 가깝게 상승하면서 25만 5,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33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LG생활건강 0.7% 빠지고요. 네이버도 0.4%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14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 1%대 반등 보였던 코스닥 오늘도 0.3% 상승하면서 739포인트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CJ ENM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폭 현재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6% 가깝게 상승하면서 68,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제는 0.3% 그리고 바이로메드는 0.3%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28만 7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캠텍이 현재 0.48% 상승하면서요. 6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그래도 바이오 종목들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일단 어제 급등세 나왔던 메디톡스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HLB도 0.6%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2% 이상 상승했는데 오늘도 상승 흐름 계속 가져갑니다. 0.4% 상승하면서 9만 1,000원대까지 다시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코롱티슈진 0.28% 그리고 펄어비스는 1%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16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벽산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건축자재와 도료, 그리고 주방기기의 제조와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사업 부분을 살펴볼 경우에는 가장 먼저 건축자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현재 부산, 대구 등 전국 4개 지점에서 다양한 단열재와 외장재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부문은 동사 매출의 6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 부문에서의 성과가 결국 동사의 기업 가치인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도료 부문은 현재 다양한 친환경 도료를 생산하는 상황에서 건축, 공업, 피용용 등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방기기 사업 부문에서는 현재 원활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을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하나에 바라보시고 지켜보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동사가 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주방기기 부문에서의 매출 증가가 너무나 크게 기대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벽산을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3.6% 정도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가격대가 3월 15일 기록한 3,250원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동사 같은 경우 매물이 너무나 많이 있는 만큼 올라가는 데 소폭 힘은 든다 할지라도 오늘처럼 이러한 움직임이 한 번만 더 나와주게 되면 가장 강한 매물대를 돌파하는 것은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현재가로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3,550원, 손절 가격은 2,68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AVCNC입니다. 동사는 화장품과 생활용품의 제조와 판매는 물론 인터넷 상거래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핵심은 역시 화장품 사업입니다. 동사는 미샤라고 하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제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판매 경로에 따른 매출 비중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될 경우 직영점에서의 판매 비중은 약 60%, 수출 비중이 약 20% 정도가 되는데 현재 동사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하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수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2004년부터
호주 시드니 매장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미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약 40여 개 국가에서 3,400개에 달하는 해외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 전망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현재부터 동사를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중국 소비재 관련 종목 그리고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숙박과 화장품, 여행 관련 업종의 주가 상승이 매우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섹터의 흐름이 개선되는 만큼 동사도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며칠 동안은 비록 매도세로 나왔지만 그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꽤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주가가 완만한 상승을 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큰 폭의 조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정 구간에서 잘 잡으면 저는 오히려 수익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동사는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16,250원, 손절 가격은 1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 캠텍입니다. 동사는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대장 종목이죠. 그리고 각종 공업로의 설계, 제작,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3,659억 원, 영업이익은 292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소폭 하회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과급을 비롯한 일회성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사실상 주가의 하락은 나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1분기는 물론이고 올해 실적 전망이 영업이익 기준 전년 대비 25%나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역시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음극재와 양극재 생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기차의 경우 지속적인 판매가 이어지고 있죠. 올 초 현대차가 비록 수소차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수소차는 아직까지 전기차에 비해서 안정성 부분에서 크게 뒤처집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우선적으로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 이에 따른 수혜를 동사가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심을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 판매 증가, 심지어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포스코 캠텍은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을 현재가로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74,500원, 손절가는 5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벽산, 에이블 CNC 그리고 포스코 캠텍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한정민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금일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원익 IPS입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장비 및 시스템 전문 장비 제조 및 납품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최근 정부 정책과 관련되어 관심을 받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와 연관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년도 11월경 최고점을 경신한 후 3만 원대 상단에서 등락 흐름을 이어지다 18년도 하반기부터 급격한 조정이 발생이 되었고 올해 1월경 최저점을 경신 후 반등세 나와주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제7차 산업기술혁신 계획의 확정으로 인하여 차세대 반도체, 수소에너지,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핵심 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알케미스트 프로젝트 발표 시 대규모 투자에 대한 포부를 밝히면서 이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적자 전환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었지만 이러한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은 원익 테라세미콘과의 합병 전에 발생된 불용 재고 비용 등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이러한 발표가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252억 공급 계약 체결과 관련되어 투자적인 모습과 원익 테라세미콘과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최대 실적이 기대되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합병으로 인하여 삼성전자의 OLED TV 대표 장비 업체로 부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16년도와 최근 기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두터운 매물대가 자리해주고 있고 정부 정책의 이슈와도 맞물리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보여지고 있으나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일정 부분 매물서의 흐름이 리스크로 존재하기 때문에 별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1,000원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코콤입니다. 이 기업은 스마트홈 시스템 및 CCTV 등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최근 5G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 IoT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년 2월경 최고점을 경신 후 지속적인 조정을 보여주었고 18년도 10월경 5,100원대의 저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차례 반등 후에 두터운 매물 구간에 진입하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으로 최근 MMORPG 게임 서비스 기업인 웹젠과의 무인 PC방 구축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웹젠의 신규 사업 영역 진출을 위한 협력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무인 PC방 구축은 코콤 홈 매니저라는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이 IoT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5G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사물 인터넷 기술 기반 스마트홈 분야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유망 분야 중 하나로 이러한 IoT 국내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는 상위 기업 중 하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의 유통뿐만 아니라 베트남으로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포부를 보인 만큼 이 기업의 추가 성장성 또한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이 기업을 주목해 볼 이유는 작년도 영업이익이 171억 원으로 17년도 대비 약 35% 증가하였고 19년도의 실적 또한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여주면서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버스 내부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CCTV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중 이 기업 또한 포함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 주목받았던 부분은 실적과 퍼의 관계상 가장 낮게 측정되면서 사실상 저평가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하였는데 바로 여기서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이유는 이 계획에 IoT 시스템과 CCTV의 확대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정 부분 박스권을 이어가주면서 형성된 두터운 매물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와줄 수가 있고 꾸준한 성장성과 사업성, 정책 등을 기반으로 상승 모멘텀의 여력이 충분히 존재한다 보여지기 때문에 별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9,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테스입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및 태양전지 제조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반도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의드와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년도 11월경 최고점을 경신 후 지속적인 하락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이번 연도 1월 1만 원 선까지 내렸던 종목으로 최근 반등 기점을 맞이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이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 또한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 계획과 연관되어지면서 수혜주로서의 기대감이 보여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니만큼 이 반도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기업은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와의 지속적인 계약 체결을 하면서 2020년 계획된 삼성전자의 평택과 중국 라인 증설과 관련되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매출액의 증가에 추가적인 시너지를 보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을 주목할 만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탄소계 액체 전국에 관련 등 특허 취득 및 발광소자와의 보호막 증착 방법에 대한 특허 취득 등 다수의 특허를 기반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기술력 또한 뛰어나다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매출 신장 등 국가 정책을 바탕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종합적으로 보여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기적,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지속적인 조정으로 인한 두터운 매물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이 한 차례 발생될 수 있고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꾸준한 상승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 줄 수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6,500원입니다. 네, 원익, IPS, 코콤 그리고 테스까지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이 대한항공입니다. 오늘 주총이 열리는데요. 이 국민연금 측에서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겠다 이렇게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이창원 본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이슈가 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후 기업 가치는 물론이고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양호 회장의 사내 이사 연임 여부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겠죠.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조양호 회장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련된 모든 기업들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에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권을 일정 부분 간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양호 회장이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자신들이 원하는 투자 수익도 얻을 수가 없고 경영 성과 또한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그러한 우려 때문에 오늘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조금 뒤에 결과는 나오겠죠. 연임이 되든 연임이 되지 않든 그에 따른 결과가 오늘 나올 것으로 보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그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대한항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 실적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늘 결과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을 하거나 우려를 표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인데요. 현재 이 남북 관계가 조금 삐걱이면서 이 방산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입니다. 한정민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빅텍의 경우에는 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방산주 기업 업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5월경에 한 차례 최고점인 4,300원대에 한번 경신한 다음에 지속적인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작년 10월경 최저점 2,050원대를 좀 경신한 부분이 나와줬는데요. 이러한 이제 이슈로 움직이는 이런 이제 특징주인 이 빅텍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좀 주의점이 좀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일단적으로 이제 흐름을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3,300원대에서 3,500원대 이 구간에 좀 다수의 매물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만큼 이제 이슈로 발생이 되어지면서 너도 나도 이제 올라가니까 올라타겠다라고 해서 이제 좀 많이 이제 쌓여 있다가 한 차례 쭉 내리면서 이제 위쪽에 좀 이게 다수의 매물이 포진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슈에 올라가 준 만큼 이슈에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하시면서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서 장기적인 시점보다는 단기적인 시점으로 빠르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인데요. 최근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창원 본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증권이라고 하는 회사는 아무래도 경기가 좋거나 우리나라의 국내 증시가 좋을 때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현재 세계 증시의
큰 폭의 상승 랠리를 보일 만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래 공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꽤나 냉정한 시선으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금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무위험 이자율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신용 위험과 유동성 위험. 현 시점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유동성 위험을 떠안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현재 2.5%입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2.425%였고 어제 발표된 3월물 국채금리는 2.468%.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약간 높죠. 하지만 정상적인 기준이 되는 3년물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2.18%. 그래서 매우 단기적인 자금인 3개월물의 경우에는 10년물 장기금리를 상회하였다 하더라도 3년물의 경우에는 여전히 상회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매우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또한 장기금리가 현재 단기금리와의 스프레드가 크지 않은 점은 현재 연방정부의 통화정책이 있다고 봐야 돼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난 이후 연방정부는 지속적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을 했죠. 그리고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테이퍼링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종료를 지금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을 연방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하려고 하는 와중에 필연적으로 시중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국채 수익률,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단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으로 현재 투자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진행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수없이 많은 자금들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나만 더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아래 공포라고 해서 말 그대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전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 발발 원인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역시 모기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었고 이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파생 상품 예를 들면 ABS라든지 MBS와 같은 상품들이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를 측정하지 못해서 나오는 피해였단 말이에요. 그와 함께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이 나왔죠. 결국 금융경제에서의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 있는 대단한 기업들, 뭐 예전으로 치면은 AIG라든지 그런 기업들의 파산이 나온 게 아니고 철저하게 금융시장 안에서의 움직임으로 제한이 됩니다. 경제가 크게 무너지기 위해서 그리고 아래 공포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도산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금융시장에서의 이야기와 이슈들은 철저하게 단기성 이슈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뉴노멀 현상이라고 하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지속적인 고성장이 이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경제 성장률은 이제 2.5%에서 3.5% 수준만 유지하더라도 즉 뉴노멀 현상이 고착화된다 하더라도 결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국가는 지금부터 개발도상국이 아닌 이상 선진국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뉴노멀 현상을 겪을 것이고 우리나라 또한 그러한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분명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이 적정하게 나오면서 국내 증시는 물론 미국 증시는 상승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아래 공포, 최근에 나타나는 미 시장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기타 철강, 자동차 등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세계에서도 좋은 역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국내 증시, 코스피는 코스닥이든 재차 반등이 나오고 랠리를 보일 겁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변동성 구간에서 필연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담아두고 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한다면 결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삼성증권 또한 지금 시점에서는 1.8% 정도 하락을 하고 최근 2월 말 이후 일정 부분 하락을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단기적인 충격일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 아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해도 결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주인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미세먼지 추경 편성안을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웰크론뿐만이 아니라요. 파세코, 하츠까지 모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정민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게 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출근하면서 밖에 나가게 되면은 사실상 공기라든지 좀 이렇게 좀 많이 이제 달라진다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공기가 좀 많이 안 좋으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스크를 끼고 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런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된 뭐 이제 어디서 왔는지를 부분을 좀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봤을 때는 이 극세사 미세먼지 관련된 마스크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흐름들을 나와줄 수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단은 이제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웰크론 강원, 이거 웰크론 한택 등 이런 이제 많은 이제 계열사들이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면 되시겠고, 사실상 이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미세먼지가 발발이 될 때 그때 이제 봄이란지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또 이제 겨울 시즌부터 시작을 해서 봄 시즌까지 넘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적으로는 작년 6월경에 크게 이제 한 7,400원 위쪽으로 올라와 주면서 이제 내려오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크게 올려줬다가 다시 또 크게 조정을 받았던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위쪽에 있는 매물들 이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이때 올라가게 되면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이 차익 실현이 나와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으시면서 올려주는 건 좋지만은 이 올려줬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조정 흐름이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는 존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슈에 발생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사실상 이제 소거가 된다면은 모멘텀이 해소가 된다면은 사실상 이제 이 차익 매물이라든지 조정 흐름들이 매물 소화의 과정들이 나와줄 수 있다 보시면서 이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나무입니다. 최근 이 시장에서는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식품주 중에서 중소형주 중에서 탑픽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동사가 오늘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게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신한금융투자에서 동사 같은 경우 1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3.8%, 영업이익은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동사의 주가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의 과연 탄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가가 24,000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상장된 이후 냉정하게 바라보면 지금 주가가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이 난 이후로 주가가 12월 18일부터 저점 구간에 다진 이후 지금 완만한 상승세를 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푸드나무가 과연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과연 실적이 단가?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가를 결정짓는 변수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매출액에 대할 수도 있고 영업이익에 대할 수도 있고 심지어 ROE나 ROA는 물론 당시의 수급이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는데 푸드나무가 단순히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 간다면 사실 여기서 급등이 나오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그런 거예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사실상 45%를 크게 안 넘는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이 150%, 200% 이렇게 넘어가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급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 추세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지금 푸드나무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조금 더 형성하면서 가격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수급이라든지 기타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오늘 단순하게 나타난 하나의 긍정적인 기사만으로 이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약 15% 정도 상승 흐름이 15%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온 만큼 가급적이면 한 번의 추세를 기대하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 수익 실현하시고요. 높은 가격에 잡으신 분들은
그래도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는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골드스탁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MIC 투자그룹 이용훈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첨부를 2월 22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이 수익률이 46%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가 78,000원 주셨는데 터치하고 현재 소폭 내려온 상황입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첨부 추천 이후 상승을 지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동사가 원가 경쟁력이 높은 편에 속하는 타 업체보다 이제 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소재를 납품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보유 중인 회사입니다. 따라서 경쟁 업체가 당사가 제조하는 소재 영역에 신규 진입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비슷한 업체들이 이제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당사는 단일 기업이기 때문에 내부 거래에 따른 판매 단가 인하 압박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영역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에서 소재 개발 완료해서 이제 공정에 적용이 된다면 바로 매출이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의 마케팅비가 발생하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걸 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사모개발이라는 종목인데요. 사모개발은 하도급 토목공사 전문 업체로 토공사 분야에서 국내 1인 업체입니다. 현재 주 잔고 감안 시에 2021년까지 안정적인 성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좀 어제 파악을 했는데요. 동사는 이제 도로, 철도, 항만, 간척지나 이제 주택 및 산단 조성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신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체 세석 골재 생산 공장을 보유 중에 있고요. 세석 골재는 이제 토목공사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필수 원재료 중 하나인데 자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타 경쟁 업체 대비해서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우월한 편에 있습니다. 이제 2017년부터 국내 건설 경기 호황과 입찰 경쟁력 강화 영향으로 신규 수주 급증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고 약 7,300억 정도 수준이고 이제 2021년까지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예상 신규 수주 규모는 이제 지난해와 유사한 4천억 정도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SOC 투자 환경이 회복 국면에 진입한 만큼 동사 강점을 지닌 토목공사 수주도 견조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원도급사가 이제 3-4개 정도의 하도급사와 함께 시동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동사는 하도급 업체 중에 시공 능력에서 가장 앞설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이나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 국내 대부분 메이저 원도급 업체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께서 북미나 남북 관계에 관련해서 금년간 남북 간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이제 조만간 3차 남북 정상회담까지 열릴 수 있을 것임을 시사를 한번 했는데요. 남북 경협이 다시 이슈가 될 경우 국내 하도급 업체 중 수익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되고 현주가 자체가 보유자산 가치만으로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되기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까지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 4,600원, 목표가는 6,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 개발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MIC 투자그룹 이용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5% 하락하면서 213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46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9시 20분경에는 2134선까지 빠지기도 했는데요. 약 10포인트 빠졌다가 현재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37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을 동반 매도세 나옵니다. 일단 외국인이 450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21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50억 원가량 현재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현대차 제외하고 모두 1%대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1% 정도 빠지는데요. 현재 1분기 실적 쇼크 우려의 약세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44,000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7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은 오늘 1% 이상 빠지면서 3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 현재 0.84% 상승하면서 11만 9,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셀트리온이 하락폭이 눈에 띕니다. 3% 가깝게 하락을 하는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19만 원 선
뿐만이 아니라 18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포스코가 0.2%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LG 생활건강이 어제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조금씩 빠지는데요.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1.5% 이상 하락하면서 12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0.6% 빠집니다. 732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이 고점입니다. 오늘 9시 1분경에요. 739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30분 만에 9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732포인트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 나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큰데요. 32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270억 원 넘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6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전부 빠집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6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도 1%대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신라젠 2%대, 그리고 바이로메드도 2%대 하락세 나오고요. 포스코캠텍도 2% 넘게 빠지면서 6만 1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10위까지 오늘 일단 코스닥 시장 모두 빠집니다. 펄어비스만이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메디톡스도 1% 넘게 빠지고요. HLB도 1% 넘게 빠졌습니다. 일단 어제 오른 만큼 좀 빠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어제 2%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됐는데 오늘 그대로 빠집니다. 8만 9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9만 1천 원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즈는 2%대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3만 5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만이 강보합 권에서 흘러가는데 16만 원 선 턱걸이 하면서 흘러갑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0.07% 하락하면서 1133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그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 이 종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는 이제 2015년도에 이제 현대 종합상사, 지금 현대 상사죠. 현대 상사에서 인적 분할해서 설립된 회사죠. 이 회사를 제가 이제 주목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그 이유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신규 상장된 이후 작년에는 한번 9월 달에 한 100% 이상 주가가 거의 200%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원위치된 이런 흐름이 있는데 몇 개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현대 로고를 사용하는 그런 로얄티, 그리고 이제 축산물 도매업, 그리고 뭐 신규 사업으로서 뭐 캄보디아 망고 농장이라든가 비료 유통 사업, 포장재에서 이제 골판지 이런 부분을 그 유통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그 과거에 현대에서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해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신규 사업으로 진출했던 이런 부분 자체가 그 올해 19년, 18년도부터 어떤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한 가지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혹시 뭐 매스컴을 어딘가에는 한번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심각한 뭔가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거, 그러니까 ASF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렇게 이제 돼지 고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제 급등한 그런 게 없는데 미국의 이제 선물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돈육 선물가가 이제 급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축산물 그 도소매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것이 현재 그 어떤 백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리면은 뭐 거의 100% 치사율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베트남까지 이제 확산이 돼 갖고 그 뭐 소세지라든가 이런 그 육가공품을 통해서 이제 베트남까지 확산돼서 베트남도 지금 걸려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현재 그 중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이제 금지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미중 무역 번정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통해서 이제 수입 감소를
그러니까 수입을 중단시킨 이런 겁니다. 그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월에 통계를 보면은 그 중국의 모돈 돼지수, 그러니까 새끼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돼지수가 이제 15% 정도 감소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15%는 북미 전역의 총 모돈수와 맞먹는 그런 막대한 양입니다.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50% 정도를 소비하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돼지고기의 이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많은 그 지금 현재 심각한 일이 서서히 발생하고 있는데, 한 번 걸리면은 그 치사율이 100%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으로서는 공개적으로만 이것을 내세우기보다는 계속해서 걸려있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계속 도살하고 있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퍼진다면 막대한 그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최대한 뭐 방역을 잘해야 되겠지만, 뭐 방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 이런 양상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이게 심각해졌을 때 그러면은 어떤 주식이 올라갈 거냐 이렇게 봤을 때, 돼지고기를 뭐 도소매하는 그 유통 그 수입하고 판매하는 이런 회사라든가 백신 업체가 올라갈 수 있는데, 뭐 백신 업체 시절은 이제 뭐 백신이 있지만 예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한 번의 흐름을 볼 수 있다. 뭐 주가로서는 현재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를 해도 이 회사 자체가 부채 비율도 작고 배당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가격은 바닥권이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부터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해둔다라면은 최소 일정 정도 수익은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닥권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그런 판단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저는 현재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5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2월 20일에 RS 오토메이션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8% 넘는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14,000원 주셨는데 터치했거든요.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2009년 공장 자동화 장비 업체로 설립한 RS 오토메이션, 그 당시 이제 실적 시장 문제 발생할 여지도 없고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숨은 길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로봇 모션 제어 및 에너지 제어 장치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서 일단은 말씀드렸던 121선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안착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흐름이 유입이 되면서 지난번에 한번 고가 돌파도 나왔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좋은 흐름 유입은 되고 있지만 일단은 조금 시일도 있었고 한 달 정도 보유를 했거든요. 한 달 정도 보유해서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가는 방안으로 보시고, 오늘 추천드린 종목으로 좀 종목 교체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여전한 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 확대되는 상태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는 종목별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은 뉴욕발 아래 공포 다소 누그러지면서 어제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을 좀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아래꼬리 좀 그리면서 좀 올라오는 상태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하락이 좀 있으면서 코스닥을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지수가 사실 좀 안정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기관에 받쳐주지 못하는 매도 물량들 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미국장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역전된 데 이어서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과민 반응했다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좀 오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장은 계속 수급으로 인해서 밀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큰 틀에서는 좀 많이 밀려온 저가가 내려온 실적 우량주들 좀 주목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개별 장세 이어지는 중에 단기 매매 빠른 판단 내려서 매매를 좀 주의하면서 보셔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시장은 이제 아무래도 말씀드린 우량주 그리고 방어형 성장주 이런 것들 실적 우량주 이런 쪽으로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장 서울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관련주들 아침에 또 흐름 유입이 크게 있습니다. 뭐 KC코트웨이라든가 시스템, 나노, 하츠 이런 종목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웰크론 같은 이 마스크 관련 쪽으로 조금 더 큰 흐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텔기라든가 로스웰 뭐 이런 크리스탈 신소재를 통한 중국 기업들 흐름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들, 개별 테마들 살짝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크게 되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 매매 빠른 판단 필수로 생각하시고 매매에 오늘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추천주는 인트로메딕입니다.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현재 5,460원, 50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이라든가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 이런 기업 분석 창을 보면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신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매출액, 재무제표상에 있어서 이런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회사고요. 영상진단 의료기기인 캡슐 내시경이라든가 소화기형 분말 지연제, 내시경 액세서리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2018년부터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하고 화장품 사업을 시작을 한 상태인데요. 일단 상장된 이후로 사실 작년에 좀 고점을 찍고 계속 눌려오다가 올해 계속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지난 3월 14일부터 이렇게 상한가 2번을 나오고 나서 투자 단기가 걸리든가 투자 경고까지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단기 급상승에 따른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태인데요. 일단은 새로운 캡슐 내시경 개발 소식에 상한가를 좀 갔었습니다. 그 시제품의 기능을 검증했다는 소식이 좀 더군다나 들어오면서 의료기기 인증 시험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 중에 캡슐 내시경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또 나왔던 것도 계열사 현대인 소재의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271억 원 규모의 부동산 양도 결정이 영향을 좀 주면서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일단 121선 중심으로 크게 이탈 없는 선에서 대기해서 매집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게 단기 급상승에 따른 이런 투자 경고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크게 고점 돌파가 좀 나오지는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좀 단기 종목으로 방망이 짧게 잡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매수 유효한 상태고요. 목표가 6,500원, 손절가는 조금 지금 좀 조정이 됐습니다. 5,400원대 이탈이 나오면 비중 축소를 좀 고려하시는데 조금 아래에서 5,2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5,200원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 눌러두고 보시고요. 지금 지수가 좀 밀리는 가운데 조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체크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6,500원짜리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